서리꽃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병자호란이 지나간 뒤의 일입니다. 길을 잃은 총각 윤서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윤서는 하룻밤 묵을 곳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더니 젊은 과부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그네시군요. 이리 오시게요. 물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지요. 먼 길 오셨으니 보양식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과부들은 서로 앞다투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요. 처음 보는 이에게 이토록 과한 친절이라니 황송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윤서가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과부들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본 듯 환하게 웃으며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젊은 총각이라니. 저희 집에는 제첩국이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우리 집으로 드시러 오시지요. 아니지요. 제가 오늘 아침 꿩을 잡았으니 우리 집 백숙이 제일입니다. 과부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윤서는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나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지 그 까닭만은 알 수 없었지요. 윤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과부들이 이미 문 밖에 줄지어 서 있었지요. 윤서 도령, 어디 가시려고요? 해 뜨기 전엔 길이 위험하니 조금만 더 머무르시지요. 정 그러시다면 점심만 드시고 가시든가요. 윤서는 난감했습니다.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니었지만 떠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매번 떠나려 하면 누군가 나타나 말렸고 윤서는 어느새 사흘째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분명 총각을 대하는 규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윤서가 땀을 닦으면 어느새 깨끗한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옷이 조금 더러워지면 누군가 몰래 빨아 마당에 널어 놓았지요. 밥상에는 늘 윤서가 먹어보고 싶다 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날 우물가에서 나물이 먹고 싶다고 중얼거렸더니 다음 날엔 온갖 나물이 상에 가득했지요. 너무도 세심한 보살핌에 윤서는 은근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옥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리들 저를 잘 대해주시는 겁니까? 옥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총각이시니까요. 의미심장한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지요. 윤서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마을을 떠나겠노라고 말이지요. 새벽녘 윤서는 나가는 척하며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이르자 윤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 도령, 어디 가십니까? 저희 마을에 오신 귀한 분이 떠나신다니 섭섭해서 배웅이라도 나왔습니다. 윤서는 슬며시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막는 건 아니었지만 이 마을은 총각에게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마을의 과부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도령 밥 차리는 건 제가 맡았습니다. 아니지요. 어제는 당신이 했으니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도령께서 어제 제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던데요. 서로 도령에게 더 잘해주겠다며 달아보는 눈빛이 날로 달라졌습니다. 안개골은 더 이상 조용한 산골이 아니라 총각 쟁탈전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윤서는 슬슬 진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과부가 윤서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난처하여 방으로 피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진이 윤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물가 뒤편 소나무 아래였지요. 옥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이 마을에는 오래된 풍습이 있사옵니다. 풍습이라니요? 전란 이후 남정네가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각이 마을에 들어오면 부디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것이지요. 윤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과부들의 과한 친절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모두 이 오래된 풍습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이지요. 그러나 이 풍습이 단순한 전통 이상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아직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서는 연화대 부인의 심부름으로 사랑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낡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한 구석에 놓인 그 책자는 겉표지부터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요. 호기심에 펼쳐본 윤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책자 안에는 한 줄 한 줄 정갈한 필체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남자 이름들이었지요. 정석현, 3년 전 봄에 들어옴. 이태원, 5년 전 가을에 들어옴. 윤서는 손을 떨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숨이 멎을 듯했지요. 윤서, 올해 가을에 들어올 예정. 윤서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마을에 온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건만 어떻게 미리 기록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 알려준 적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윤서는 등골이 오싹하기보다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은 분명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부터 말이지요. 9장 과부들의 은밀한 회의. 그날 밤 윤서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마을 한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창틈으로 내다보니 마을의 과부들이 모두 큰 사랑채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윤서는 호기심에 살며시 사랑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부침개는 제가 더 잘 부치니 내일 아침 밥상은 제가 차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요즘 도령이 저를 보며 웃던데요. 분명 제 음식이 입맛에 맞는 게 틀림없습니다. 허허, 그럼 빨래는 제가 맡겠소. 도령 적삼을 만져보니 솜씨 좋은 손길이 필요해 보이더이다. 과부들은 윤서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잘 돌볼 것인지를 놓고 다투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무언가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듯했지요. 윤서는 대접받으면서도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왜 자신을 누군가의 남편처럼 취급하는 것입니까? 윤서가 유일하게 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옥진이었습니다. 옥진은 다른 과부들처럼 앞다투어 들러붙지 않고 오히려 윤서를 정상적인 손님처럼 대해주었지요. 며칠 뒤 둘은 함께 우물가를 걸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단풍잎이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령은 좋은 분이십니다. 옥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옥진 마님도 그렇습니다. 은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윤서는 이 마을에 온 뒤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옥진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령,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모두가 환영하는데 왜 옥진만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옥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연화대 부인이 높은 단상 위에 올라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올해 마을의 새 도령은
윤서 도령으로 정하겠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과부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요. 하지만 윤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새 도령이라니요? 윤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윤서를 둘러쌌지요. 그때 옥진이 창백한 얼굴로 윤서를 끌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옥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령, 지금이라도 떠나셔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서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옥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옥진이 조심스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남정네가 끊긴 뒤 해마다 마을의 상징을 지킬 도령 한 명을 모셔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옥진은 한숨을 깊이 쉬며 말을 이었지요. 대접은 호화롭지만 마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산신을 모시듯이 말입니다. 윤서는 멍해졌습니다. 즉, 마을에 갇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을에 온 다른 총각들은 모두 마을에 머물러 계십니다. 각자 한 집안의 서방이 되어 평생을 사셨지요. 윤서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과부들의 과한 친절, 명부에 적힌 이름들, 그리고 떠나지 못하게 막던 분위기 모두가 말이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치십시오. 지금 당장. 옥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도망칠지 남을지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마을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옥진을 두고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옥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떠나면 옥진 마님은 어찌 되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도령이 자유로우시길 바랄 뿐입니다. 옥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옥진은 자신보다 더 큰 결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은 왜 저를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모두 저를 잡으려 하는데 도령은 자유로운 영혼이십니다. 이 좁은 마을에 갇혀 사실 분이 아니지요. 윤서는 옥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몰래 용이암으로 불리는 바위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윤서는 과거의 명부들을 하나하나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령이라 불리던 외지 남자들은 모두 마을에서 평생 살며 과부들의 가문을 잇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즉, 끊어진 대를 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지요. 명부에는 각 도령이 어느 집안의 서방이 되었는지, 아이는 며칠 낳았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희생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그냥 평생 신랑 노릇을 하라는 건가? 그 순간 윤서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더 곤란한 일이 아닙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비밀을 기대했던 윤서는 허무하면서도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지요. 과연 자신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사흘 뒤, 마을에서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연화대 부인은 윤서를 화려한 남색 도포로 갈아입히고 온 마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세웠습니다. 제단에는 과일과 떡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과부들은 모두 고운 옷을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윤서 도령, 오늘부로 이 마을의 기둥이 되소서. 연화대 부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들이 한꺼번에 박수를 치자 윤서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아니, 기둥이라니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윤서는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지만 과부들이 둘러싸고 있어 빠져나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윤서는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식이 시작될 찰나에 옥진이 제단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연화대 부인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연화대 부인. 옥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윤서 도령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과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옥진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도령의 반려가 되어 이 마을의 풍습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옥진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진이 자신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과부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대했고 누군가는 찬성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연화대 부인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풍습에는 원래 과부 한 명이 새 도령을 모신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옥진, 그대의 책임이 막중하오. 정령할 수 있겠소? 연화대 부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옥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옥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요. 과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진이라면 믿을 만하지. 그분은 마음이 고드시니까. 마침내 연화대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옥진, 그대가 윤서 도령을 맡도록 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였지요. 윤서는 옥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진도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의식이 끝난 뒤 연화대 부인은 윤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사랑방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지요. 윤서 도령, 오해하지 마시오. 이 마을의 풍습은 억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요. 연화대 부인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남정네가 끊긴 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기둥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을 뿐이오. 억지로 잡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길 청하는 것이지요. 윤서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오해는 마을 사람들이 풍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온 도령들은 모두 행복하게 사셨소.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마을의 일원이 되었지요. 연화대 부인의 설명을 듣자 윤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령이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도 좋소. 다만 우리는 도령이 남아주길 바랄 뿐이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옥진과 함께 연화대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대부인, 저는 이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지요. 다만 옥진 마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옥진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대 부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두 분의 앞날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과부들은 윤서와 옥진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지요. 윤서는 이제 더 이상 갇힌 손님이 아니라 환영받는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따뜻하게 두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윤서는 마을 언덕 위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의 당혹감, 떠나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놀라움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타인의 삶을 모르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었구나. 윤서는 중얼거렸습니다. 옥진이 곁으로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곳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과부들만 살던 마을에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와 옥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